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또 다른 말로 유기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CHO,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서 g당 4kcal의 열량을 내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먹으면은요, 바로바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단당류부터 보겠습니다.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요거를 우리가 단당류라 그러는데 당이 하나짜리인 거예요. 당이 하나짜리, 당 하나짜리, 단당류 이렇게 표현하고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얘네들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당류들이 결국에는 다시 조합이 돼가지고 당이 두 개가 붙어요. 두 개가 붙으면 이당류가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두 개가 붙어가지고 엿당, 설당, 젖당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 거예요. 당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다당류라는 게 되는데 다당류에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알갱이에 많죠. 이제 밥 먹으면은 거기에 이제 녹말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결국에 포도당까지 이제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당을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걸로다가 이제 열량을 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역시 이제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간에다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 간에 저장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글리코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로 동물의 몸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형태 되겠습니다.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에 있습니다.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주 성분이 바로 셀룰로스가 되겠는데요. 얘네들은 이 단당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얘네들은 지금 포도당들이 많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ONS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게 되고요. 얘도 에너지원입니다. 얘도 먹으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g당 4kcal의 열량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로서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육이라든지 뼈, 머리카락, 세포막 등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제 주요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모글로빈 그리고 콜라겐 등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라든지 호르몬, 항체 등을 구성하면서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도 관여를 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영양소가 뭡니까? 바로 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로 지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지방으로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지질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질에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은 보통 이제 중성지방이 되겠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CHO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롤이 하나가 있고요. 지방산이 3개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g당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하지만 얘는 일단은 이제 우리 몸에서 좀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지질인데요. 인지질은 CHO 그리고 P, 인이죠.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세롤 여기 가운데쯤에 이제 인산이 이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산이 2개 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에 지방산이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그러니까 지방산이 3개잖아요. 근데 얘는 2개잖아요. 그래서 얘와 얘를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 전에 인지질은 뭘 하죠? 인지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테로이드 들어가겠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CHO로 이루어져 있고요. 탄소들이 고리 구조로 해서 연결된 어떤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콜레스테롤의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미지하고 이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핵산입니다. 핵산 같은 경우에는 CHONP로 이루어져 있고요.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이 뭐가 있습니까? DNA와 RNA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A 같은 경우 유전물질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RNA 같은 경우에는 유전물질을 운반하거나 아니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탄단지 그리고 이제 핵산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한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내용은 바로 단백질 하고요. 그 다음에 핵산 요거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좀 탄수화물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탄수화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탄수화물, 이제 무기물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첫 번째, 물입니다. 물. 물은요, 이제 탄소가 없죠. 그쵸? H2O입니다. H2O.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구성 비율이 이제 가장 높습니다. 우리 몸도 이제 70% 이상이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열이 굉장히 큽니다. 비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 유지에 유리하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기화열이 굉장히 커요. 기화될 때 이제 열을 많이 흡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땀을 내가지고 이제 땀이 증발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체온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산작용을 하죠. 잎에서 이제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가지고 날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식물들이 체온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용해성입니다. 잘 녹인다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용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질들을 녹여가지고 잘 운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체내의 화학 반응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기염류입니다.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칼륨, 칼슘, 나트륨, 아이오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기염류 또는 뭐 미네랄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결합하여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작용을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리작용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물에 용해된 상태로 흡수되기 때문에요. 세포액과 혈액의 이온 상태로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염류 그리고 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들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얘네 둘은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점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건 물이고요. 그 다음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요 순서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노래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단지 무핵탄, 물단지 무핵탄, 물단지 무핵탄.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체라고 하는 것은요,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을 우리는 단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분자 물질이 조그만 이제 블록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막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고분자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덩어리가 큽니다. 탄수화물들이. 그런데 그걸 분해해 보면은 이제 조그만 어떤 부품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 부품들을 우리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류를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면은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당이 단위체가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단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 예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포도당들이 쭈루루룩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 그림처럼 녹말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쬐끄만 알갱이 동그라미가 포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쭈루룩 연결해서 녹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쭈루룩 연결이 돼가지고 글리코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쭈루룩 연결돼서 셀룰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연결 방식에 따라 가지고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단위체의 종류와 연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로 인해서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탄수화물이 형성이 되고 생명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요거 3개가 되는 거고, 그림 보시고 이제 누군지는 대략적으로 좀 맞춰 주셔야 됩니다. 둘 좀 헷갈리겠지만 녹말보다 글리코젠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포도당 같은 단위체가 쭈루룩 연결이 돼가지고 다양한 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부품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근육이죠. 근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효소가 될 수도 있고, 항체가 될 수도 있고, 호르몬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요놈들이 이제 쭈루루룩 연결이 돼가지고 DNA가 될 수도 있고 또는 RNA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단위체에 대한 기본 이미지를, 기본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이제 단위체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백질에는요, 단위체를 아미노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전체 이제 구조 및 여기 원소 기호들까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 이제 탄소가 있게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질소 그리고 이제 수소 두 개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하나에 산소, 여기 짝대기 두 개는 이중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H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카복실기 이렇게 명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이제 R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겹사슬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갖다가 이제 탄소가 이제 사슬 구조로 쭈르륵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짧은 것도 있고 뭐 긴 것도 있고 좀 복잡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거를 축약해서 이제 R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둔 거고 그 이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서 전체 한 20종류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는 한 20종류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요것이 이제 단위체 역할을 하면서 요것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거대한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구조 정확하게 조금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결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이 되는데 일단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끼리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아미노산 똑같이 그림 그렸습니다. 살짝 뭐 겹사슬 위쪽에 그렸고 요 순서 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미노산이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미노산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OH 그리고 H 있죠. 얘네들이 빠져나갑니다. 뭐가 돼서요? 물이 돼서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있는 탄소하고 질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요. 탄소하고 질소하고 결합을 해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의 이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쭈르륵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오면은요. 결국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는 간단하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쭈르르르륵 계속해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구조물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릅니다. 폴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많다.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요. 그러면서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할 때 우리는 그 구조물을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형성 과정 요것도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하고 여기는 이제 빼먹을 게 없습니다. 이 아미노산의 이제 구조부터 정확한 화학식하고 구조까지 그 다음에 결합될 때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물이 빠져나가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쭈르륵 연결된 게 폴리펩타이드다. 얘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한다. 입체 구조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할 때 단백질이라 부른다. 까지 여기는 딱 알짜만 딱 모아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펩타이드 결합과 단백질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펩타이드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하면은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이 두 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요거를 다이펩타이드 이렇게 좀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트라이펩타이드, 세 개라는 숫자가 이제 트라이하고 연결되어 있고 두 개라는 숫자가 다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면 다이펩타이드, 세 개면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다수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때 굉장히 좀 많다 다수의 의미로 폴리를 붙여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용어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의 결합수 요거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요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미노산이 3개가 연결이 됩니다. 아미노산이 3개가 연결됩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요. 그때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될 때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여기 사이에 연결된 거 있죠. 요걸로 개수를 따져 주셔야 됩니다. 몇 개가 보이죠? 2개가 보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3개가 결합을 하면은 펩타이드 결합의 수는 2개가 된다라는 거. 아미노산의 개수보다 1개 더 적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백질의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아미노산이 이제 20종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20종류가 되는데 걔네가 이제 결합을 해요. 만약에 이제 두 개만 이제 결합을 했다고 했을 때 뭐 동그라미, 네모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다른 아미노산을 표현한 겁니다. 뭐 동그란 아미노산과 네모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네모난 아미노산과 세모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가 종류가 다르게 연결되어 있죠. 종류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아미노산이 연결됐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얘는 3개가 연결됐고 얘는 2개가 연결됐죠. 뭐 2개는 같더라도 어쨌든 얘는 총 3개, 얘는 2개. 수가 다르잖아요. 결합된 수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일단 종류도 같아요. 종류가 같아요. 동그라미하고 네모 3개, 세모의 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같아요. 둘 다 이제 3개예요. 하지만 배열 순서가 다릅니다. 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얘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 배열 순서가 달라요. 그럼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종류가 또는 수 또는 배열 순서가 다르면은요, 우리는 다른 폴리펩타이드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가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기능이 다르고 다른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의 종류가 20여 가지밖에 안 되지만 걔네들로 조합을 할 수 있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는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20종류의 아미노산의 조합인데 얘네들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11만 개 이상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나 우리가 알아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거, 콜라겐, 피부에 있는 거, 케라틴 단백질, 공작의 깃털, 양의 뿔, 그 다음에 뭐 마이오글로빈, 근육에 있는 거, 실크 단백질, 하는 거. 예, 미안합니다. 예, 실크 단백질, 거미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다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인데요. 이 단백질이라는 것이 열과 산에 약해요. 그래갖고 얘네들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자기의 원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돼가지고 뭔가 제대로 작용을 할 수 없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인데 고기 같은 거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막 딱딱해지죠? 일단 그 고기 말랑말랑한 이제 그 삼겹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 뻘개요. 막 말랑말랑해요. 부들부들하죠? 근데 뜨겁게 달궈요. 그럼 계속 달궈봐요. 그럼 막 딱딱해지고 막 맛도 달라지고 그러죠?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산은 우리가 이제 그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이제 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산성 물질에도 좀 취약하다. 뭔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왜? 입체 구조가 변형돼서.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요거는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용어들, 표현들, 그리고 요 내용, 그리고 뭐 종류, 예시,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예시들은 뭐 이 밖에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밖에도 훨씬 더 많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학교 수업 들으실 때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그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 핵산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DNA와 RNA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요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인산당염기, 요렇게 인산당염기가 1대1대1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NA에 있는 당을 우리는 또 디옥시리보스, 산소가 하나 없다, 옥시가 하나가 없다, 옥시가 하나 없다, 그런 뜻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 당의 이름 디옥시리보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도 달라지는데요. DNA의 염기의 종류는 ATGC라고 하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를 당으로 갖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염기는 4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RNA입니다. RNA 역시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위체로 갖고요. 그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의 모양은 인산, 당, 염기가 또 역시나 1대1대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당이 DNA에서는 디옥시리보스였지만 RNA에서는 리보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비슷한데 둘 다 리보스는 리보스인데 여기에 있는 리보스가 산소가 좀 하나 부족합니다. 구조상. 그래가지고 여긴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RNA의 염기에는 아데닌, 그리고 유라실,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거 유라실 하나예요. DNA에는 이제 타이민이 있었지만 RNA 같은 경우에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인데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라실 하나만 다르다고 해서 뭐 5종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라인을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한 종류, 요렇게 한 종류, 한 종류, 한 종류 낱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DNA와 RNA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이 달라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완전히 구분이 되고 D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각각 개별적으로 보셔가지고 총 몇 종류? 8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결국에는 이 단위체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거대한 구조물이 만들어지겠죠.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DNA와 RNA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NA입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핵 안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떤 설계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전 정보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모든 형질이 다 결정이 되죠. 그 설계도를 우리는 DNA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요 놈이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은 요거 동그라미, 그리고 오각형, 사각형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 모양이 어디 있죠? 요거 그대로죠. 요것이 여기 하나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요 모양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연결이 됩니다. 이 당하고 인산이 공유결합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속적으로 쭈루루룩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DN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미지로다가 뭔가 이제 낄다란 게 2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착착착착착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DNA 같은 경우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가닥이 이렇게 쭈루루룩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염기죠. 염기끼리 또 결합을 해어 있습니다. 뭔가 DNA에서 가운데 짝대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염기끼리도 결합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DNA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4종류의 염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다면은 반대쪽에는 누가 결합을 하게 되냐면은요, 타이민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구아닌이라고 하는 염기가 있다면은 반대쪽에는요,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염기가 결합이 됩니다. 아데닌은 타이민하고 짝꿍이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짝꿍입니다. 이렇게 짝꿍끼리 결합을 한다라는 것을 전문적인 표현으로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다, 또는 상보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짝꿍 관계로 결합을 한다, 상보결합, 요 단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아데닌이 있다면은 여기에는 그 짝꿍 누가 있겠습니까? 타이민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구아닌이 있다면은 여기에 짝꿍 누가 있는 거예요? 사이토신이 있는 겁니다. 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을 한다. 이런 걸 상보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기 팁. 아데닌하고 타이민, 그리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 암기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만약에 구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구시성을 가진 친구.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그 친구를 갖다가.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요렇게 답변하시겠죠? 구시. 예.
굿씨 오랜만이야. 예, 요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예, 암기 팁이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염기끼리에서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점선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수소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말은 배운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되게 좀 뒤에 배우게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지금은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뭔가 수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뭔가 어떤 또 다른 결합,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염기끼리 끄트머리에 막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막 그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걔네들끼리 이제 어떤 인력에 의해서 달라붙게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결합과 상보결합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소결합은 단순하게 그냥 염기끼리 결합해 있는 거를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상보결합은 염기끼리 결합할 때 짝꿍이 반드시 옆에 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용어를 좀 차이를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점선이 3개가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결합 길이가 짧고요. 2개가 있는 것은 결합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그래가지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이 염기의 상보결합 그리고 수소결합에 의해서 결합을 할 때 이 결합차 때문에 얘네들이 딱 고속도로처럼 일자로 쫙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꼬이게 됩니다. 이렇게 꼬여서 어떤 식으로 꼬임이 이루어지냐면은 이중 나선 구조로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 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2가닥이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NA입니다. 마지막으로 RNA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는 단백질 합성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 RNA 같은 경우에는 DNA에서부터 뭔가 이제 만들어지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여기서 이쪽으로 전사가 일어난다. 전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사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전사가 일어나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도 기본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단은 인산, 당, 염기 요거 3개, 요거를 하나 보시면은 뭐가 보입니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보이죠.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따다다다다다 공유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공유결합을 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닥을 몇 개 그렸습니까? 한 가닥만 그렸죠. 그래서 RNA 같은 경우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만 있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전사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요, 여기 2가닥 중에 랜덤으로다가 지금 이쪽에 있는 가닥이 전사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타이민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전사가 되는데, 어떻게 또 전사가 됩니까? 얘의 짝꿍이 전사가 됩니다. 얘가 그대로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얘의 짝꿍이 전사가 됩니까? 전사가 됩니다. 타이민의 짝꿍 누구죠? 똑같습니다. 아데닌입니다. 그래서 아데닌이 전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토신이 전사가 된다면은 이 사이토신의 짝꿍 누구? 구아닌이 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데닌이 전사가 된다면은요, 누구요? 타이민이 될 것 같지만 이 RNA는 타이민이 없고 뭐가 있다? 유라실이 있습니다. 유라실. 그래서 아데닌이 넘어올 때는 유라실로 전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아닌이 전사를 시킬 때는 누구 짝꿍?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는 DNA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짝꿍이 이제 전사가 된다. 뭐라고요? 전사가 된다. 이런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RNA가 되는 것이고, 이 DNA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설계도 원본이기 때문에 해간에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RNA 쪽으로 전사를 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암호 서열에 의해서, 염기 서열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요 놈이 이제 핵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포질 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뭔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 뒤에서 한번 더 배우게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은 일단은 요런 이제 구조, 모양, 그리고 뭐 당의 이름, 염기 이름 이런 거 일단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 DNA는 이렇게 생겼구나, RNA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짝꿍, 이 상보결합하는 이 짝꿍들 외우는 거 암기 팁 2탄으로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씨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구씨 오랜만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넘어갑니다. 여기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갑니다. 구씨를 만났는데요, 이게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얘가 구씨인지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차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Are you 구씨? 당신은 구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씨 오랜만이야. Are you 구씨?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그냥 암기 팁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외우시고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